여기까지는 소튼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수비 방식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후의 과정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소튼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손흥민이 페널티킥과 퇴장 유도를 하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동시에 토트넘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의 득점 장면과 함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같이 다뤄봤습니다. 첫 득점 장면을 복귀하려면 여기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토트넘 선수 중에서 누군가가 등을 지고 경합을 하고 있죠. 꽤나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얘가 원톱인 케인이에요. 이날 소튼은 3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토트넘의 3톱, 그러니까 케인, 손흥민, 알리에게 각각 하나씩 아예 마크맨을 붙여버리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토트넘은 3톱 중에서 누군가가 내려가 빌드업을 돕는 방식을 취하곤 했어요. 특히 공미 역할인 손흥민과 모우라가 이런 움직임을 많이 취했죠. 하지만 소튼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형성하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셋 중에서 가장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케인이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완벽하게 볼을 자기 것으로 만들질 못했는데요. 소튼의 센터백들은 필요하다면 다소 거칠더라도 이 이상 전개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사실 센터백이 끌려 나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했어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케인이 몸뚱이로 버텨주면서 파울을 얻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선수가 토트넘에서 둘, 소튼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토트넘에선 공미 역할을 맡고 있는 손흥민과 알리입니다. 지금 손흥민은 왼쪽, 그리고 알리는 거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발레리가 손흥민의 전술적 마크맨이 되지만 일단 이렇게 뛰어가니까 윙백인 카일 워커 피터스가 대신 붙어줬어요. 근데 사실 얘네는 이 장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튼에서 주목할 선수는 살리수였는데요. 좌측 센터백으로 나선 살리수의 전술적 마크맨은 알리입니다. 그래서 알리의 침투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지금은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 다음 토트넘이 프리킥을 처리한 직후에 벌어지는데요. 토트넘이 처리한 프리킥이 빠르게 알리에게 투입됐어요. 알리가 볼을 잡으니까 전술적 마크맨인 살리수가 냅다 앞으로 튀어나갔죠. 여기까지는 소튼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수비 방식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후의 과정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직 손흥민은 본래 위치인 좌측에 있어요. 하지만 알리가 바로 손흥민 앞쪽에 볼을 준다고 해도 뭘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손흥민 앞에 적게 봐도 2명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손흥민은 어떻게 움직이냐? 상대도 빽빽하게 모여있는 좌측 전방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쪽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본래라면 살리수가 있어야 할 자리이지만 알리를 막으려고 뛰어나갔기 때문에 당장 여기는 막아줄 선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알리가 바로 여기에 볼을 투입하진 못했습니다. 살리수가 앞으로 튀어나간 건 얘가 더 이상 앞으로 볼을 보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알리는 무리하지 않고 뒤에 윙크스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얘가 이제 손흥민에 이어서 함께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두 번째 선수였습니다. 윙크스가 볼을 받으니까 바로 워드 프라우스가 타이트하게 붙기 시작했는데요. 윙크스가 이걸 개인 능력으로 뚫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알리와는 다르게 몸의 방향이 앞을 향한 상태였으니까 알리보단 직접 전진하기가 좋은 상황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뺏기면 바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꽤나 놀라웠습니다. 이 플레이 덕분에 아까 손흥민의 좋은 침투 움직임도 함께 빛을 발할 수 있게 됐어요. 화면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표시를 하자면 손흥민은 지금 이미 한 이쯤에 있습니다. 살리수가 뒤를 보고 급하게 뛰어가고 있죠. 소튼 선수들 중에서 누구도 손흥민의 침투를 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수 입장에선 약간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상 내 자리이긴 한데 손흥민 마크맨은 발레리 아닌가? 왜 제가 저기 뛰어가는데 막으러 안 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 수 없죠. 이미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됐고 살리수는 뒤늦게나마 열심히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윙크스 입장에선 프라우스의 압박이 문제였지 그 이후의 패스 선택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어요. 센터백과 윙백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공간에서 손흥민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살리수는 열심히 뛰어갔지만 이미 한참 전부터 앞선 위치에 있던 손흥민을 따라잡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페라우야 애초에 전술적 마크맨이 에메르송이었으니까 여기에 도움을 주긴 힘들었죠. 반대로 말하면 손흥민의 빠른 판단력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끔 만든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판단력도 빠른데 주력까지 빠른 선수,
손흥민이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이유예요. 그래도 살리소가 진짜 열심히 달려와서 어떻게 손흥민과 비빌 수 있을 위치까지 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을 건들지도 못하고 손흥민의 다리만을 깔끔하게 걸어버리면서 경고의 페널티킥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거칠게 수비를 하다가 이미 옐로우 카드를 한 장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하게 됐죠. 손흥민의 빠른 판단력과 개인 능력, 그리고 윙크스의 용감했던 전진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다만 이날 토트넘이 좋은 모습만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퇴장이 나오기 이전까진 소튼에게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소튼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에게 볼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볼이 토트넘 기준 최후방으로 향하자 소튼 전방 5명이 바로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다이어는 산체스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소튼 입장에선 이조차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측면으로 볼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압박을 하기엔 더 용이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산체스가 볼을 잡았지만 오히려 아까 다이어에 비해 더 볼을 전개시키기가 어렵게 됐어요. 아예 주변에 볼을 줄 데가 하나도 없죠. 토트넘의 윙백에겐 소튼도 윙백을 전진시켜서 붙였기 때문에 셰인룽이 앞으로 갔음에도 에메르송을 활용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선 압박이 조금 덜했을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그런 방향전환 패스를 시도하기도 힘들 수준으로 붙었기 때문에 산체스가 그런 선택지를 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산체스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셰인룽의 마크를 개인 능력으로 풀어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토트넘은 이런 식으로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풀리지 않을 때 전방에 있는 공미들을 내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곤 합니다. 이건 지난 경기 리뷰에서 모우라의 활약상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볼이 우측에 있으니까 우측 공매인 알리가 내려와서 이걸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득점 장면에서처럼 이번에도 살리수가 냅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알리는 모우라만큼 압박을 풀어나오는 능력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케인처럼 등을 진 상태에서 버티는 능력이 그리 좋지도 못했죠. 이날 살리수는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의 플레이만 봤을 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살리수의 압박에 의해 알리가 볼을 뺏기게 됐어요. 소튼 입장에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다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역습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반대편 윙백인 레귤로는 아예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요. 토트넘이 볼을 소유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미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센휘틀 감독의 전방 압박,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쇼 카운터, 개겐 프레싱이 가진 장점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토트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이 이상 전개가 되기 전에 에메르송이 수비에 성공하면서 볼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공격권은 내줬지만 어쨌든 수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벌게 됐죠. 코너킥이나 프리킥도 아니고 스로인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인 공격 기회를 내준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세상에 여기에서의 스로인 공격이 한 차례 걷어지는 과정에서 하필 워드프라우스 앞으로 볼이 딱 떨어집니다. 프리킥 같은 거 찰 때 혹시 얘라면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선수들이 있죠. 워드프라우스가 딱 그런 유형에 속하는 선수예요. 여기에서의 슈팅으로 인해 토트넘은 선제골을 내주고 맙니다. 콘테 감독에겐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준 경기였다고 봅니다. 어쩌면 겨울 이적 시장부터 바로 어떤 움직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시즌 도중에 선수를 빼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챔스권을 노리려면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